안녕하세요. 특방맨입니다. 오늘은 어렵게 마음에 드는 방을 찾으셨을 때 가계약하는 것부터 계약서 쓸 때 어떤 중요한 특약을 넣고 진행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강! 방을 처음 구하시는 사회초년생분들이 마음에 드는 방을 찾게 되면 바로 계약서 쓰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가계약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가계약이 뭘까요? 마음에 드는 방 그냥 제가 찜하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거는 찜이라 가지고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도 가능하다 그러던데. 가격이랑 계약이 뭔가 다른가요? 같은 것 같은데. 자, 우리 PD님들처럼 가계약과 정식 계약을 많이들 헷갈려들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계약금은 임대차 보증금의 5%에서 10% 정도의 금액으로 보통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단위까지 되는데요. 계약금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얼굴도 못 본 임대인한테 큰 금액을 이체하기는 부담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가계약이라는 게 관례로 만들어지게 됐고 보증금의 약 1%에서 5%의 금액을 이체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 계약할 거니까 다른 사람 보여주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 가계약금을 송금하게 되고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먼저 이체한 임차인이 해당 집에 대해서 우선적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특방맨! 그러면 만약에 가계약 했다가 다른 좋은 집이 나와가지고 그냥 계약하기 싫어지면 어떡해요? 저도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좀 종종 보게 되는데요. 가계약금은 계약금과 동일하게 해약금의 성질이 있어서 내가 가계약금을 송금하고 나중에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요. 간혹 자동차 계약금처럼 취소하면 다 돌려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쭈피디처럼 하루가 지나지 않아 취소하면 돌려받는 돈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요즘 하급법원 판결에서도 가계약 당시 집에 대한 전월세 금액이 특정되고 구체적인 합의, 그러니까 보증금은 얼마이고 월세는 얼마인지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걸로 봐요. 또한 집을 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선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 반환 역시 포기해야 한다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간혹 집주인분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 돌려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개사님한테 반환이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가계약도 계약이니까 꼭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헐, 가계약도 신중해야 할 듯.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 안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찜해놓은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임대인이 더 좋은 조건의 임차인이 나타나서 계약을 파기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임대인은 이체한 가계약금의 2배를 가계약한 임차인한테 지급해야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계약할 때 챙기셔야 할 부분인데요. 제가 체크리스트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대한 하자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꼭 가계약금 넣기 전에 수리 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으셔야 되고요. 요즘 부동산들은 가계약서 혹은 가격 확인 문자라는 것들을 좀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곳에 금액이나 조건에 대해서 명시를 잘 하셔야 나중에 월세나 보증금액을 갑자기 올린다고 하거나 기타 말이 바뀌는 경우를 대비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특강! 특방맨! 그럼 계약서 쓰는 날에 임차인분들이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계약서 작성할 때 세입자, 집주인, 공인중개사 이렇게 만나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집주인이 아닌 제3자 혹은 집주인의 가족 등이 계약서를 쓰러 대신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끼리는 그냥 믿고 좀 계약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아니죠. 이럴 경우 가족이라 하더라도 대신 온 수임인, 그러니까 대리인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임대차 위임장, 인감도장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인감도장까지 맡기는 경우가 없어서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 사용인관계라는 서류를 챙겨와야 임대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인 대리인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간혹 가족이라고 신분증만 띡, 가족관계증명서만 띡 보여주시고 믿고 해, 부동산은 다 믿고 하는 거야 이러는 분들 많으신데 대리인이 온 경우 올바른 임대차 계약은 저 3가지 준비물을 다 챙겨와야 한다는 점 우리 예비 임차인분들도 꼭꼭 기억하시고 계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임차인분들은 준비할 건 따로 없어요?
오, 영PD 좋은 질문인데요. 임차인분들도 임대인분들에게 신분증 확인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신분증 꼭 지참하셔야 되고 도장이 있으신 분들은 도장까지 챙겨오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도장이 없는 분들은 사인, 그러니까 서명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 이체 한도인데요. 아무래도 큰 금액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이체 한도가 걸려서 계약금을 이체를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체 한도도 풀어오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계약서는 뭘 확인해야 될까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특약사항 중요하잖아요. 정답이에요. 부동산마다 특약사항과 문구가 다 달라서 하나로 특정 지어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주로 사용하는 특약이나 용어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내가 대항력을 갖추기 전 추가 근저당이나 기타 제한 물건을 설정 못하게 하는 특약인데요. 가계약 입금 당시의 권리사항, 즉 등기부등본이랑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잔금일 다음 날까지 현 상태로 유지한다 라는 특약이 꼭 들어가야 하는데요. 왜 다음 날까지예요? 왜 그러냐면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신청 후 당일에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잔금일이 아닌 잔금일 2일까지로 특약을 해놓으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가계약 혹은 계약하는 날 당시에는 무용자였는데 입주한 날 혹은 입주 전날 갑자기 융자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융자금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권리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특약을 꼭 넣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전세인 경우 전세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세 대출의 종류는 수십 가지로 많은데 목적물, 즉 집의 용도나 융자금 등 기타 건물 조건에 따라서 대출 승인 여부가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면 나는 금리가 저렴한 청년버팀목을 받고 싶은데 해당 건물은 청년버팀목이 안 된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내가 받는 전세대출명을 명시하지 않으면 임대인 측에서 청년버팀목 대출을 안 했으니까 금리가 높아도 다른 가능한 대출 받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내가 받는 전세자금 대출명을 명시해서 특약사항을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부동산 가셔서 임대인의 귀책사유, 건물 문제로 땡땡땡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은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고 넣어달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못 넣어준다고 하면 다른 대출을 권유할 확률도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특방맨 전세 대출만 되면 다 안전한 건가요? 요새 뉴스 보면은 보증보험 얘기도 많이 하던데 그거는 특약 안 넣어도 돼요? 좋은 질문인데요. 대출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집이다 라고는 할 수 없는데 진행하시기 전에 당연히 권리관계가 안전한지 꼼꼼하게 따져보신 후 진행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보증보험이 모든 집이 다 되면 좋겠지만 다 가능한 건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계약하려는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경우에만 보증금 전액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고 특약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의 조건이나 확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보증보험 편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부동산 가계약과 직접 계약서 쓰러 방문했을 때 확인해야 하는 서류 및 중요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무겁고 어려워서 설명해 주시는 대로 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상을 통해서 임차인의 권리와 확인해야 할 부분을 잘 챙길 수 있는 현명한 임차인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특방맨이었습니다. 안녕.